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두 명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하고 출발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의 통장에는 수십억이 쌓여 있고 다른 사람은 여전히 매달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운이 좋았겠지. 부모가 도와줬겠지. 좋은 주식을 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의 진짜 원인은 통장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재테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뇌과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돈을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우리 뇌는 왜 가난을 좋아할까요? 1960년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진행됩니다. 훗날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실험에서 연구팀은 4살짜리 아이들을 방 안에 혼자 앉혀두고 마시멜로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게. 내가 지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돌아왔을 때 하나 더 줄게.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아이는 연구자가 문을 닫자마자 바로 입에 넣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을 감거나 딴 곳을 보면서 필사적으로 참았고 결국 2개를 받았죠. 그런데 이 실험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건 그로부터 약 15년 후입니다. 연구팀이 그 아이들을 다시 추적했더니 마시멜로를 참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을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시험에서 의지력이 중요하다는 교훈만 가져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험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마시멜로를 바로 먹은 아이들은 의지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뇌가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뇌 안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는 보상 예측 물질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 무언가를 얻을 것 같다고 느낄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이 먼 미래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상에 훨씬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마시멜로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15분 후에 받을 2번째 마시멜로는 불확실한 미래의 보상입니다. 뇌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눈앞의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뇌의 기본 설정입니다. 이 원리를 경제학과 심리학에서는 지연 할인 템포럴 디스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보상일수록 현재 시점에서 느끼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것과 1년 후에 150만 원을 받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수치만 보면 1년 기다리는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선택합니다. 내가 150만 원의 가치를 미래로 갈수록 낮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이 우리 일상돈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고생했으니 맛있는 걸 먹고 싶습니다. 갖고 싶었던 물건도 삽니다. 여행도 떠납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그냥 내버려두면 30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뇌는 다르게 태어났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의지력이 강한 건가? 원래 뇌가 다른 건가? 1990년대 이후 뇌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라웠습니다. 부자들의 뇌는 다르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훈련된 것입니다. 뇌과학에서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 경험과 반복에 따라 실제로 구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면 쓸수록 그 부위가 발달합니다. 2000년에 런던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됩니다. 런던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일반인에 비해 해마라는 뇌 영역이 눈에 띄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해마는 공간 기억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복잡한 런던의 골목길을 수년간 외우면서 내가 실제로 바뀐 겁니다. 이 원리는 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그 경로가 강화됩니다. 반대로 소비를 참고 투자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그 경로가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뇌가 바뀐 겁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뇌를 바꾸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바꾸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뇌의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안쪽 깊은 곳에는 본능을 담당하는 뇌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위험하면 도망치고, 즐거운 걸 추구하는 본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 층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있습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욕망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 가장 최근에 발달한 영역이 전두엽 프리프론탈 코어텍스입니다. 전두엽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뇌 영역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지금 당장의 쾌락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 전두엽이 마시멜로를 참게 해줍니다. 전두엽이 월급을 쓰지 않고 투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신경과 소성의 원리에 따라 전두엽도 훈련하면 강화됩니다. 부자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년에 걸쳐 이 전두엽을 강화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복리를 단순히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그 진짜 위력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8번째 불가사의다. 이해하는 자는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낸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0살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투자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7%입니다. 이 사람이 60살까지, 즉 30년간 이 습관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실제로 넣은 돈은 30년 동안 총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종 잔액은 약 6억 1천만 원이 됩니다. 넣은 돈의 3.4배가 됩니다. 약 4억 3천만 원이 공짜로 생긴 셈입니다. 이 4억 3천만 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돈이 돈을 번 겁니다. 이게 복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 30살이 아니라 40살부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100만 원을 넣는다고 해도, 즉 50만 원에 2배를 넣어도 20년 후 잔액은 약 5억 2천만 원입니다. 10년 일찍 시작해서 절반만 넣은 사람보다 결과가 더 나쁩니다. 이것이 시간의 힘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처음 10년간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년, 25년, 30년이 되면 갑자기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 폭발하는 시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왜 어려운지 이해가 됩니다. 초반 10년 동안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도파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라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 즉 뇌의 의심을 이겨낸 사람에게만 이 마법이 찾아옵니다. 복리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월급 300만 원으로 실제로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수익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2개 이상의 수익원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수입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월급만 있는 사람과 월급에 투자 수익이 더해지고 거기에 부업 수익까지 있는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에서 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월 50만 원을 더 법니다. 그 50만 원도 투자했습니다. 이제 매달 1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연 7% 기준으로 30년을 투자하면 약 1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10억을 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업 수익 자체가 아닙니다.
부업으로 생긴 돈을 소비하지 않고 다시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이 선택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요즘 가장 현실적인 부업은 지식을 파는 것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전자책. 이것들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자본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 인터넷 연결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두면 잠을 자면서도 수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동소득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팔지 않고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부자들이 남몰래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1년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VR 가상현실로 보여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다른 그룹에게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본 그룹이 현재의 자신을 본 그룹에 비해 저축 의사가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만으로도 현재 행동이 바뀐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뇌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나는 사실 낯선 타인처럼 느껴집니다. 30년 후의 나를 위해 지금 돈을 아끼는 것은 마치 모르는 타인을 위해 내 돈을 희생하는 것처럼 뇌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자신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자주 떠올리면 뇌는 그 미래의 나를 나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미래를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남몰래 훈련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복리의 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미래의 자산이 어떻게 불어날지를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25짜리 코카콜라 기계를 사면 5년 후 얼마가 될지, 그 돈을 또 어떻게 굴리면 얼마가 될지를 계속 상상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뇌를 미래지향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난한 뇌가 만드는 5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가 되는 뇌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반대편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난한 뇌가 만드는 함정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신호 소비입니다. 남에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 고급 차, 비싼 술, 통장에 돈이 없는데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유지하는 것. 이건 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부를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실제 부자들은 의외로 검소합니다. 그 유명한 책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도 미국의 실제 백만장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차를 타고 평범한 동네에 살고 의외로 소박하게 생활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기회 감수성 마비입니다. 나는 투자할 돈이 없어 라는 생각입니다. 월급의 10%도 적습니다. 1%도 좋습니다. 300만 원 월급이라면 3만 원도 투자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이 뇌를 바꿉니다. 세 번째 함정은 정보 과부하입니다. 투자 정보를 너무 많이 찾고 너무 많이 분석하고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종목을 찾으려다 10년이 지납니다. 뇌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보를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비교 소비입니다. 옆 사람이 샀으니 나도 사야 한다는 심리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절대적인 수준보다 상대적인 위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친구가 새 차를 사면 내 멀쩡한 차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 비교가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 소비가 자산 형성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현재 편향의 과도한 지배입니다. 지금 힘든데 내일은 어차피 더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내년에 연봉이 오르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그때 하겠다고 합니다.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여러분이 겪을 가장 젊은 날입니다. 뇌를 부자, 뇌로 바꾸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뇌를 바꿀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동화로 선택을 없애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루에 수만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많이 할수록 뇌는 피로해집니다. 이걸 결정 피로라고 합니다. 하루 중 피로가 쌓일수록 전두엽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충동 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자를 선택의 영역에서 꺼내는 겁니다. 월급날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투자 계좌로 이체되게 설정하면 뇌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력 싸움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동 저축, 자동 투자의 진짜 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막스 플랑크 연구소 실험을 기억하시죠? 미래의 나를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저축 의사가 2배가 됐습니다. 이걸 실제로 활용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또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눈을 감고 이걸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 당신의 투자 계좌에는 얼마가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나요?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걸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마치 영화 장면처럼 선명하게 그려야 합니다. 이 상상이 반복될수록 뇌는 그 미래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성공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뇌는 성공 경험을 좋아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느낌이 다음 행동을 이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웁니다. 1억 모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너무 멀어서 뇌가 성공 경험을 얻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달 50만 원 투자하겠다를 목표로 삼으세요. 그 목표를 달성하면 뇌는 성공을 경험합니다. 다음 달에 또 목표를 달성합니다. 3달이 지나면 150만 원이 쌓입니다. 반년이 지나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뇌의 회로를 바꿉니다. 투자가 어색한 행동에서 당연한 행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그들이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 있었거나 엄청난 행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2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동이입니다. 우리가 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을에 나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양동이를 들고 강에 가서 물을 퍼옵니다. 그 물로 하루를 버팁니다. 쉬면 물이 없고 아프면 물이 없습니다. 이게 월급만으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파이프입니다. 처음에는 땅을 파고 파이프를 놓는 게 힘들고 느립니다. 강에서 물을 나르는 사람보다 당장의 결과물이 적습니다. 하지만 파이프가 완성되면 자는 동안에도 물이 흐릅니다. 일하지 않아도 물이 옵니다. 이게 투자와 자동화된 수입의 구조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양동이를 더 빨리 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이프를 놓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초반에는 힘들고 느리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파이프가 스스로 일합니다. 이 파이프를 만드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달 자동 투자를 설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파이프입니다. 블로그 글 하나, 책을 한 장씩 써보는 것, 유튜브 영상 하나를 올리는 것, 쇼핑몰 운영 등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파이프의 시작입니다. 그 파이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굵어지고 어느 순간 혼자서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나이가 30대이든 50대이든 심지어 70대이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이라는 가장 불평등한 평등입니다. 가장 좋은 나무 심는 시점은 2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지금입니다. 이건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수학적 사실입니다. 50살에 시작해서 70살까지 20년간 매달 100만 원을 7%로 투자하면 약 5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넣은 돈은 2억 4천만 원인데 그보다 2억 이상이 더 불어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다만 더 빨리 시작한 사람보다 어려운 것뿐입니다. 반대로 지금 20대, 30대인 분들에게는
이게 뇌과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젊을수록 더 활발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은 수십 년간 여러분의 뇌에 깊이 새겨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바꾸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우리는 뇌의 도파민, 지연할인, 신경가소성, 마시멜로 실험, 복리의 원리, 파이프와 양동이,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는 훈련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선택을 반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가지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원하는 방향과 행동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눈앞의 즐거움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테크 방법을 알아도, 아무리 뛰어난 투자책을 읽어도 결국 행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뇌가 바뀌면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부업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뇌의 변화는 오늘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달 월급에서 단 5만원, 10만원이라도 자동 이체를 설정하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10년 후 내 모습을 5분만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뇌의 회로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파이프가 조금씩 놓이고 있습니다. 복리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부자는 더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이 맞는 사람입니다. 느려도 됩니다. 다만 방향을 맞추세요. 그러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